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을 맡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잘못 말씀드린 게 좀 있어가지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때 그 100년 동안 인디언들을 학살한 인구가 그때 2,500만이라고 했는데요. 기록상에 의하면 그때 당시 북미 인디언들의 인구가 2,5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이상은 아니고요. 2,400만 뭐 좀 작게 잡아서 2,400만 이상, 기록에 의하면 100만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인디언들이 돌아가셨게 된 것이죠. 그때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 기후위기와 인연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는지 우리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노래를 한번 듣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여러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영국인들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콜럼부스였습니다. 콜럼부스가 미 대륙을 남미 쪽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분이 사실은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사실 인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 인도를 왜 가려고 했느냐?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후추 아시죠? 예, 우리 향신료의 대표적인 열매인데요. 이 후추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하고 인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세력들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중개 무역을 하거든요. 인도하고 유럽하고 후추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중개 무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금보다 더 비싼 게 후추였습니다. 후추였습니다. 근데 후추, 왜 그럼 이 후추를 많이 먹게 됐느냐? 유럽인들이 바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고기를. 그럼 고기를 왜 많이 먹게 됐어요? 고기가 뭐 거기도 많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징기스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징기스칸이 1200년도쯤에 징기스칸이 제국을 몽골을 통일하고 한 11개 부족쯤 되는데요. 통일하고 어떻게 동쪽 서쪽으로 다 진출합니다. 뭐 우리 역사상 최초로 유럽을 통일시킨 사람이 사실 징기스칸 아니겠습니까? 그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할 때 가지고 간 병이 있습니다. 흑삭병. 요거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풍토병이거든요. 근데 그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유럽을 휩쓸면서 그때 그 몽골인들한테 있던 그 흑사병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가 한 2,500만 명, 한 2천만 명 이상이었는데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고기를 먹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귀족 중심으로 많이 먹었겠죠. 물론 이제 저 같은 평민들은 뭐 고기를 뭐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귀족 중심으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는 좀 그냥 이렇게 하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추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맛이 상당히 틀리지. 향신료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추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추가 이 콜럼부스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지원 못 받고 스페인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스페인에서 항해에 관련된 지원을 받고 이제 그 인도 쪽으로 가서 내가 후추를 가져오겠다 하고 출발한 게 바로 어디에 도착했냐면 지금 우리 미국 동부 쪽에 그 쿠바 있는데 아시죠? 쿠바. 그 바로 쿠바가 있는 데가 서인도 제도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쭉 갔는데 거기가 자기는 인도인 줄 알고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인도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덕분에 많은 신대륙이 발견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인디안들을 사실은 인디안도 사실 인디안이라는 말도 영어로 쓰면 인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인이라는 뜻을 가진 게 인디안인데요. 형용사인데요. 인도의 형용사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 원주민들을 인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계기가 그럼 징기스칸은 왜 그러면 유럽을 침략했을까? 또 이게 기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1200년 정도 같으면 바로 중세 온난기입니다. 중세 온난기. 950년부터 1350년 정도 4,500년 정도 이렇게 온난기였습니다. 즉 한 1도 정도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0년이면 거의 온도가 최고점을 올랐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그 몽골 평원에 있는 그는 그쪽이 고온다습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풀들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들이 잘 먹겠죠. 말들이 잘 먹습니다. 그럼 말들이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럼 더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몽골 이 사람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동쪽으로 우리 한국까지 조선 시대죠. 조선까지. 고려 시대다. 죄송합니다. 고려까지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정벌하는
활동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인디안들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의 그 서러움은 결국은 바로 기후 변화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는가는 그런 인연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연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다 필연의 결과인 것이죠. 그 필연은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후 변화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결과를 봐야만 알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 저번 방송에서도 이번 크리스마스 날 춥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웠습니다.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죠.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바람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지연 씨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듣고 오겠습니다.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 한맘 돌아보면 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세월 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 붙잡아도 소용없어 그대는 왜 멀어져 가나. 바람아 멈추어다오.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젠 모두 지난 일이야. 그리우면 나는 어떡하나. 부질없는 내 마음에 바보같이 눈물만 흐르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젠 모두 지난 일이야. 그리우면 난 어떡하나. 부질없는 내 마음에 바보같이 눈물만 흐르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자, 바람이 이번 주에는 멈출 수 있을까요? 자, 정말 우리가 소풍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이번 주의 일기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유럽 중기 일기예보센터에서 예상한 것을 물론 또 제가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분석한 것을 제가 열심히 듣고 주워 듣고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결코 제가 분석하거나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꼭 밝힙니다. 어쨌든 그 분석하신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지금 이게 방송 듣는 분 우리나라 지도를 상상하십시오. 방송 목소리만 듣는 분들은 상상하시고 그 우리나라 북쪽
그래서 왼쪽 쪽입니다. 즉 몽골 지역입니다. 몽골 지역. 이 몽골 지역에서 전리 저기압. 이 전리 저기압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편선풍이 불거든요. 북반구는 편선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이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편선풍인데요. 편선풍에서 떨어져 나온 그 저기압은 어떻습니까? 기압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요거 조금 약간 벗어나면 폭풍도 저기압이거든요. 폭풍 같은 거, 태풍 이는 저기압인데 저기압이 항상 태풍이 지나가는 왼쪽이 강합니까? 오른쪽이 강합니까? 오른쪽이 강합니다. 왜? 편선풍과 이 여기 저기압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만나기 때문에 훨씬 오른쪽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은 요 들어오는 저기압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하고 편선풍하고 부딪혀서 바람이 조금 무뎌집니다.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은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이 만나가면서 근데 이 폭탄 저기압 그 중에서 전리 저기압은 편서평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에 편서평이 많이 부는데요.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서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45도입니다. 즉 영하 45도라는 거죠. 이 영하 45도짜리의 전리 저기압이 몽골 제국에서 몽골 쪽에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게 1개월 정도까지 이동해 간다고 합니다. 이동해 가면서 우리 이쪽은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은 따뜻하다 했죠. 그죠? 따뜻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반드시 밑에 지표면보다는 위에가 더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31일은 굉장히 맑다고 합니다. 1월 1일도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해를 아침에 가시기만 하면 어디서나 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맑은데 별로 눈구름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구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날씨인데 이 영하 45도의 짜리 전리 저기압이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바람은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압선이라고 있거든요. 등압선은 같은 기압이 연결된 선입니다. 등압선이 간격이 넓으면 바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아주 세거든요. 왜냐하면 기압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깝게 기압이 가깝게 차이 나는 게 붙어 있으면 그만큼 바람이 세기가 세거든요. 근데 이제 등압선 차이가 길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넓기 때문에 바람은 아마 완만하게 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해를 보러 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지만 이 전리 저기압에 의해서 얼마큼 추울지는 알 수가 없다. 춥기는 춥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 저기압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앞으로 그 내년 1월 달도 계속 춥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리 저기압이 그때 우리 크리스마스 날 어디 있었냐면 요 한반도 위쪽에 있었습니다. 한반도 위쪽에. 그래서 한반도 위쪽에서 북쪽에서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여기 전리 저기압과 만나면서 눈이 어디 내리냐면 눈이 여기 우리 남해가 있으면 남해 왼쪽 전라도 쪽만 눈이 많이 내렸죠. 오른쪽은 눈이 안 내렸습니다. 우리 남해도 눈이 조금 왔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남해가 정말 살기가 좋은 데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왜?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딱 중간에.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도 우리가 여름에 태풍만 잘 피한다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눈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조금만 가면 순천만 가면 제가 순천에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눈이 왔답니다. 자기가 한 50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왔답니다. 그래 그만큼 힘든 곳이 저쪽이다. 왼쪽이다. 우리 남해는 그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눈도 약간 맛도 눈도 좀 보면서도 큰 피해가 없는 곳이 바로 우리 남해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내피셜로 한번 주장해 봅니다.
어쨌든 올해 연초에 연말에는 나는 좋다, 너는 좋다, 소풍 가셔도 된다. 그러나 추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맙시다. 그죠? 남해 근처에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정성아 씨의 그날을 기억하며라는 노래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천만 동포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너의 길.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잊을 수 없는 건 빼앗긴 조국 신음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 후손 위해 시간이 흐르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 이름도 없겠지만 나 오늘 이 순간 후회 없이 살고 싶어. 그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어깨 감싸며 말하네. 힘을 내자고 바람이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어 기약돼 있는 그날을 위해. 자, 우리들의 외침 세상이 들으리라. 민족의 부름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조국을 예, 제가 영화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영화관을 좀 차려놨습니다. 물론 뭐 어리번쩍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빔 프로젝터하고 좀 이렇게 오디오가 좀 괜찮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기후 위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영화 소개도 좀 할까 싶은데요. 이 오늘 방금 들었던 정성아 씨의 그날을 기억하며 이 노래는 바로 요즘 흥행 중이죠. 우리 국내 박스 오피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웅이라고 하는 그 안중근 의사, 의사와 열사의 차이 아십니까? 의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의사라고 합니다. 열사는 맨몸으로 유관순 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열사라고 합니다. 열사가 더 멋지거나 의사가 더 멋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약간 투쟁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인자 아니야? 사람을 죽였잖아.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인데? 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털 있다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인 건 사실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살인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게 제가 왜 영화를 보냐면 아바타 2라는 아바타를 저번에 내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바타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동물을 이렇게 죽이듯이 독립을 위해서 즉 우리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테러리스트 살인범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그 분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던 게 그 영화를 보시면 손가락을 자릅니다. 자기의 약지 요 손가락이죠. 이게 무슨 네 번째 손가락을 마디를 자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마디를 자르면 그죠? 그런 심정은 결국 자기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 잡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어. 그런 마음을 한번 다 잡고 그런 자기는 살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가락을 자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결코 안중근 의사는 살인범이 아닌 것이죠.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예,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유럽 쪽에서 보면 고어 작품이라든지 어떤 그 미술품에 굉장히 그 가격이 한 몇천억 한다고 합니다. 그림 한 장에 거기에다 토마토를 뿌리고 오렌지 주스를 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방법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겠는가. 정말 그분들은 기후에 대해서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연구를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몇 년 했지만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기후만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 삶도 있으니까 저도 사실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합니다.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처럼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이 기후 위기가.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을 그렇다고 해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림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봅니까? 결국은 다 돈 많은 사람들이 폼 젤라고 그런 그림을 보고 사고 하나의 재테크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거기에 가감하게 토마토를 던지고 오렌지 주스를 던지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원래 두 번째 코너가 어디 가노 이 코너였거든요. 분리배출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제가 카로티로이드계 색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그 컵라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컵라면 먹고 나면 빨간 거 남잖아요. 그죠? 빨간 거. 바로 그게 카로티로이드계 색소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단풍 있죠, 단풍. 이거 가을에 가면 단풍 치지 않습니까?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색깔을 내는 것이 카로티로이드계 색소입니다. 그 색소가 없으면 이거 안 좋지요. 우리 가을에 단풍이 안 지면
산이 예쁩니까? 안 예쁘잖아요.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칼로리로이드가 우리가 이제 라면이나 이런 컵 라면에 컵 이제 거기 먹고 나면 스티로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묻습니다. 빨간색으로. 주황색도 묻고 노란색도 묻고 합니다. 뭐 마스터드 같은 거 노란색 묻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게 아무리 세제를 지워도 안 지집니다. 그런 경우 계시잖아요. 그죠? 아, 나름대로 나는 분리배출 한번 잘해야지. 잘하는 마음에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지. 그래서 씻는데 안 집니다. 안 져요. 이게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냐면 햇볕에 최소 1일 정도 말리면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집니다. 한 3일 정도 말리면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집에 이제 먹고 저희 집은 햇빛이 잘 드니까 이렇게 놔둬 보니까 저희는 반나절 만에 사라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분리배출을 마음을 먹으셨다. 그래. 그렇다면 이 컵라면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배달용품도 되죠. 그죠? 배달 시키면 음식에 그 빨간 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햇볕에 이렇게 말리시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루 정도만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서 분리배출해 주시면 훨씬 더 재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은 물건을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리배출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김광석 씨의 일어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자, 일어났습니까? 자, 점심 드시러 가셔야죠. 원래 제 이 본 방송이 수요일 날 11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점심 드시러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짝 정신 차리고 맛있는 거 뭐 먹을 것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 한번 딱 들으시면서 한 번 더 일어나를 한번 부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목 감기가 약간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슨 날인가의 코너인데요. 근데 사실 그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환경에 관련된 기념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념일을 만든 거는 주로 어디서 만들었겠습니까? 유럽에서 만들었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이죠. 서유럽은 주로 남반구에 북반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북반구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곳에서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날들이 거의 없습니다. 2월 달 가면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있고 거의 3월 달부터 이제 봄이 꽃이 피고 계절이 막 활기차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날들이 뭐 어쨌든 사람도 그때 많이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날들이 많아서 오늘은 날은 뭐 따로 하지 않고 다만 그 전에 일주일간의 환경과 관련된 소식을 조금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날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12월 21일자 신문에 보면 MBN 뉴스에 보면 바로 북극의 수온 상승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수온 상승. 지난 북극입니다. 북극에 있는 수온이 상승되면 거기에 있는 차가운 열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도 우리 지방 우리나라 위쪽이죠.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보다 조금 낮은 곳으로 이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날 더 추웠다고 하는 거죠. 더 추웠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그러면 우리 전 지구적으로 땅보다 바다가 더 많지 않습니까? 바다가 한 70%쯤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온도, 물의 온도, 그걸 수온이라고 하는데 수온이 지난 100년 동안 0.56도가 올랐습니다. 0.56도. 그러니까 우리 지구 평균 기온, 대기의 그 온도는 한 1.2도 올랐는데 수온은 바다의 온도는 0.56도 정도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가 훨씬 천천히 뜨거워지고 그리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다의 수온이 지금 대기 수온보다 조금 낮은 이유는 바로 천천히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0.56도는 어느 정도냐? 과학자들이 분석을 안 해봤겠습니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가 뭐 이번에 제가 그 독립운동 관련된 안중근 의사분에 대한 영화 바로 영웅이라는 영화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물론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근데 사실 결정적인 거는 바로 일본이 항복하는 거였죠. 미국이 항복합니다. 미국에 어떻게 항복합니까?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완전히 놓습니다. 완전히 손을 들거든요. 그때 그 그때 원자폭탄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열을 내뿜는 그 핵폭탄이 2,800만 개, 2,800만 개입니다. 2,800개 아닙니다. 2,800만 개가 이 바다에 동시에 터질 때, 동시에 터지면 그때 바다의 온도 수온을 1도 올릴 수 있답니다. 1도 올리는데 2,8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0.56도가 올랐죠. 그럼 최소 반 1,400만 개 이상은 현재 우리 바다에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온도가 올랐습니다. 그 수온이 오르는 덕분에 우리 어종이 다 바뀌었죠. 동해에서 잡히는 거, 그다음에 남해에서 잡히는 게 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종의 변화뿐만 아니고 또 수온이 상승되면 물이 팽창하기 때문에 해수면도 상승합니다. 해수면 상승이 마치 그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뉴스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러나 그 영향은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거의 나머지는 수온이 상승해서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온이 상승된다는 것은 그만큼 열들이 바다에 갇히고 그 열들에 의해서 수온도 상승되고 어종의 변화도 우리 식생활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데, 근데 북극의 수온이 올랐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더의 문제를 더 발생시키죠. 온도가 차가운 온도가 북극에 갇히지 않고 이것이 점점 더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더 영향을 찬바람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 더 추운 겨울이 된 것이죠. 작년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올해는 이제 그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밖에가 춥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됐으니까 자, 일어나서 자, 말 달리듯이 자, 몸에 열을 좀 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인넛의 말 달리자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말 달리자. 코로나19를 옮긴 게 박쥐죠. 박쥐. 근데 박쥐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포유류 중에서 그 체온이 3도에서 3도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높을수록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운동이 그냥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은 강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이 차도록 숨이 차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원래 그렇지 않으면 정말 꾸준하게 한 2시간씩 매일 2시간씩 운동,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순간 저 시간 날 때마다 좀 이렇게 숨이 좀 가쁜 요런 일을 좀 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말 달듯이 주위를 좀 뛰어다니시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뛰어다니면 또 관절에도 안 좋으니까 순간순간 그는 그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면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살도 빠집니다. 살도 빠지겠죠.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처음에는 조금 한 10분, 20분은 천천히 걸으시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걷고 그다음에 조금 강한 운동을 하시고 오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 달리자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다음 제가 이제 코너가 일 날기라는 코너인데요. 오늘 그 계담은 조선 계담은 박여비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건데 제목은 귀신과의 동침인데 이 박여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임진왜란 때 그때 이분이 그 북쪽에 평안도 쪽에 임진왜란 이후 그다음에 그 강해군 집권까지 이분이 그 평안도를 지키신 분입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굉장히 이분이 그 여진족에 대해서 잘 알고 여진족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명나라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후금이라는 여진족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세우면서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져서 명나라는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주러 와서 국력을 많이 손실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후금이 세력을 키워서 명나라를 물리치고 청나라를 세우는 거죠. 바로 그 시대 때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엄청난 일이죠. 인조가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삼전도 굴욕을 당했죠. 그때 이 후금에 있는 장소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박엽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근데 이 박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래 그때 당시에 박씨들은 거의 서인이었습니다. 제가 선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물론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도망간 것도 있지만 그죠? 중국 쪽으로 도망간 것 그런 비겁한 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거는 이 사람의 이 시대 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동인과 서인. 그러니까 신하들끼리 싸우는 거죠. 신하들 싸우게 해서 그 중에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이렇게 높은 관직을 주는 그런 거를 선조가 사실 좀 했습니다. 그때 분당 정치 때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요. 그 서인이 좀 사실 주류였는데 그때 박씨들은 다 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엽이라는 사람은 서인을 한 것이 아니고 서인 쪽에 간 것이 아니고 바로 강해군. 자, 동인이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집니다. 그 광해군은 북인하고 같이 손을 잡거든요. 바로 북인 쪽에 가서 광해군하고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펼칠 때 이 박엽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여진족과의 후금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내면서 그때 당시에 후금의 그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박엽이라는 사람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종씨입니다. 최명길이라는 분이 박엽은 문제가 우리 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분의 능력을 봤을 때는 결코 쳐내서는 안 된다. 숙청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심죄에 걸려서 숙청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병자호란이 터지는 것이죠. 물론 병자호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것 또한 뭐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또 기후만 자꾸 주장하면 쟤는 뭐든지 다 기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따로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너무 왕이 자기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인재들 제대로 못 쓰면 인재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렇는데 또 역사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박예업이란 분이 사람을 굉장히 잘 죽였대요. 주위에서 자기한테 조금 반대하면 죽여버리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1만 명을 죽였을 때 이분이 뭐 청나라인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1만을 죽이면 박예업님은 살 수 있다라는 그 점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박예업이라는 분이 사람을 막 죽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 1만이 누구냐면 박예업을 숙청시켰던 김자점이라고 있습니다. 서인에 그 김자점의 옛날 이름 어릴 때 이름이 1만이었습니다. 1만. 그래서 그런 역사적 관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뜹니다. 날씨 좋습니다.